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의 3년임을 확정한 중국의 당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GDP 발표까지 연기를 했어요. 맞아요. 어제 뉴스가 나왔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 건지 살펴봐야 되겠죠. 저희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실 분은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세암 앵커가 얘기도 했지만 시진핑 3연임은 거의 확정적인 것 같은데 잘 못 보던 뉴스들이 중국에서 그렇죠. 중국 언론에서는 발표는 안 했다고 보도는 안 했다고는 하지만 반대하는 현수막도 걸리고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상황을 좀 체크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의 이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는 당대회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어제 16일 날 개막을 했고요. 지금 한창 진행이 일주일간 될 예정입니다. 자, 1980년부터 해서 중국은 10년 통치를 이제 규칙, 약간 이제 암묵적 룰로 정해서 지금까지 지켜왔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그것을 깨고 지금 15년을 할 수 있는 3년임에 이제 이번에 당장 개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중국 현지에서 이런 좀 반대의 움직임이 굉장히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전과 달리 지금 SNS의 발달과 여러 가지 해외 매체들에서도 많은 보도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벽보에 반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메시지가 나와 있고 시위를 해서 잡혀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상황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가 3년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을 이제 시민들, 중국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고 좀 그 불만들이 외부로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임 자체는 사실상 확정적인 분위기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3분기 경제성장률 발표도 도대체 얼마나 나쁘길래 이걸 연기했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번에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들으면 완전히 과거로 회귀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야, 역시 공산국가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는 자국 보호가 아니라 쇄국 정책이라고 앵커님께서는 같은 느낌도 좀 들었어요. 네, 정도여서 그래서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은데 당대회에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십니까, 기자님? 네, 맞습니다. 사실 중국 이제 공산당과 이제 정부의 이제 움직임 자체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이제 국민 의식들이 어찌 보면 좀 성장을 했고 그러네요. 이제 보도들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국 입장에서, 당국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당황스러운 측면이 없진 않을 텐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연임 자체는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시진핑 주석과 함께할 이제 사람들이 누가 될 것인가 이제 정치적이랑 정무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거고요. 저희는 어쨌든 간에 경제적 관점에서 이런 걸 어떻게 좀 변화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이제 사람, 인물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당대회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정확한 윤곽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인물이 이제 두각을 나타낼 것인가에 따라서 이 정책의 방향이 조금 더 보여질 것이라는 걸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미 벌써부터 장점인 전 주석이라든지 왕치산 중국에서 서열 6위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력 교체가 아무래도 이번에 좀 이루어지기는 하겠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 상황 자체가 좋은 상황은 아닌 거 다들 아시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 시진핑 주석이 연장을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개혁보다는 좀 안정을 취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 경제 정책의 이 전반적인 기조가 바뀌거나 변화가 크게 일어날 것 같진 않은데 이제 그런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 될 것인가를 보는 게 일단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들으면서 추동훈 기자님 정말 대단한 게 요즘 국회 출입하시면서 취재도 하시고 해외 이슈도 다 팔로우하시고 월가 서식까지 계속 월가월부? 네. 언제 이렇게 사세요? 아유, 아닙니다. 너무 부지런하시네요. 그래서 아마 우리 정치권에서도 중국 이슈와는 굉장히 긴밀하게 또 실제로 당 간부들과도 긴밀한 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들으신 얘기들을 잘 녹여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러면 10년 동안 시진핑이 집권하는 동안 경제 성과는 어땠는지 그걸 우리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걸 보면 앞으로도 어떤 큰 그림을 그릴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원래 18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GDP 발표가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숫자가 나빠서 연기됐다라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당대회라는 가장 중요한
이제 정치적 의사 결정을 앞두고 뭐 숫자들이 나왔을 때 그게 좋지 않으면 좀 나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미뤄지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시진핑 주석 시대가 열리기 전인 2010년대만 해도 이제 중국은 두 자릿수 성장을 계속 했습니다. GDP가 두 자릿수 성장을 했었고 2010년에는 10.68%까지 나왔었는데 시 주석이 시작한 13년부터 해서는 계속 한 자릿수를 기록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숫자들이 계속 나빠졌습니다. 뭐 물론 이제 중국이 워낙 급격한 성장을 했다 보니까 이게 시진핑 주석만의 문제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 주석 이후에 10년간 이제 성장률이 계속 정체가 되면서 경제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제 가장 큰 핵심 문제는 이제 미국과의 갈등입니다. 사실 G2라는 것이 이제 시진핑 주석 시대 이후에 나왔고 그렇죠. 이제 중국의 목표는 미국을 잡는 게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 역시 가만히 있지 않고 서로 무역 분쟁 이제 그게 트럼프 정부 때부터 계속 이어졌었죠. 근데 그런 기조가 바이든 정부까지 이어지면서 최근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대중 이제 관련된 것들에 대한 이제 규제 미국에서도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 역시 이런 부분의 사이에서 지금 끼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시진핑 주석의 10년이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특히 그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까지 겹쳐버리는 상황에서 과연 이 위기를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결국에는 관전 포인트가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은 지난 10년을 중국의 행보나 경제 성과를 본다면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선언적인 것만 있었지 성과는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경제 성과보다는 공동 부유, 그러니까 분배에 좀 집중하고 아니면 대만 통일을 얘기하고 미국과의 갈등을 얘기하고 경제보다는 약간 대외적으로 약간의 적을 만든다고 할까요? 그리고 대내적인 단합을 위해서 간다는 건데 지금 안 그래도 이렇게 좀 경제 성과가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일각의 기대가 있었는데 조금은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미국 투자 시장 저도 계속 바라봤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미국 시장이 안 좋아지면 그 대체제로서 이제 중국 시장이 또 뜰 것이다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중국이 과연 그 대체제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많은 상황입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진핑 주석의 이제 정권 이후에 경제적인 뉴스들 그리고 이슈들이 부각되기보다는 정치적인 뉴스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고요. 맞아요. 실제 CNN 보도를 살펴보면은 이제 3년이면 중산층, 중국 중산층의 불행이 커질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리바바나 텐센트 사실 중국몽의 이제 대표 주자 기업이었습니다. 사실 글로벌리 하게도 굉장히 최고의 기업이었는데 이게 중국의 이제 강한 고립 정책, 중국 그다음에 미국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미국 상장 기업들도 지금 백투 차이나를 지금 작년부터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미국 기업, 미국에서도 활동을 해야 되는 중국 기업들이 이런 그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 이런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던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헝다그룹 사태 같은 것도 있었죠. 그렇죠. 이제 부동산입니다.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도 문제지만 이제 중국 내수 경제 그리고 일단은 내부 경제가 받쳐져야 그 중국의 이제 앞으로 큰 성장을 바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부동산 부실 문제 같은 것도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까지 포함했을 때는 여전히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한 전망이 밝다라기보다는 조금 어둡다라는 것들이 이제 글로벌리 그리고 미국에서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이제 뭐 중국 정부도 당연히 이 문제를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부동산 문제도 사실 해결 없이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뿐이지 계속 잠재적인 리스크예요. 뭐 터진다 하면 중국 부동산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이 또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게 홍콩 증시거든요. 홍콩 증시의 지금 ELS 발행이나 그래서 홍콩이나 홍콩 경제가 중국에 또 종속되다 보니까 홍콩은 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참 궁금하긴 해요. 네. 어떻게 혹시 체크가 될까요? 네, 동아시아 전반이 뭐 중국과 홍콩과 다 같이 연계되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한국과 일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아시아 시장은 사실 좀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제 미국과 이제 커플링이 있었다가
한동안 그 디커플링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뭐 미국 증시가 어떻게 가더라도 동아시아 증시는 이제 마이웨이를 가고 뭐 코스피만 해도 사실 20년, 21년만 해도 괜찮게 가는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흐름이 다시 또 커플링이 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증시가 안 좋아졌을 때 홍콩 증시나 중국 증시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와중에 어쨌든 중국 자체적으로도 지금 내부 부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기업적인 제재가 강화되다 보니까 홍콩 증시 역시 좀 그런 부분에서의 리스크가 커졌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어제 또 나온 뉴스가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미국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서 중국의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의 반도체를 받기로 했었는데 그걸 받지 않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이제 홍콩의 이제 항생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테크 기업, 테크 주식들, 지수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홍콩 증시도 사실 이제 미국도 중요하지만 이제 중국의 상황과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되는 좀 복잡성이 더해진 것 같습니다. 홍콩이 이제 과거의 홍콩이 아니죠. 뭐 중국과의 무역이 많아져야 홍콩 증시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당대회 이후에 그래도 중국이 조금씩은 지금은 악재는 다 나온 거고 조금씩은 완화된 정책을 좀 써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사실 조금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주식시장에서도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낙폭이 가장 크고 여전히 못 올라가고 있고 네. 투자할 만한 이유도 아직은 없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그 추동훈 기자님, 이민경님께서 이제 오빠 같으시대요. 동생일 수도 있는데요. 오빠 같다면.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성공습관 투데이 오빠로 추동훈 기자님 앞으로 자주 모시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